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공동주택, 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택의 개념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주택이라면은 대부분 다 우리 주택에 살고 있죠? 그 주택의 주가 무슨 뜻인지, 택이 무슨 뜻인지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주는 살다 주째, 살다 한자로, 또 택은 집택자, 집에서 살다라는 의미죠. 네, 이거 내용 어렵지 않죠. 이 주택, 집에서 살려면 먼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집을 지을 때는 그냥 아무런 형식 없이 짓는 게 아니고 어떤 법을 지켜가면서 집을 짓습니다. 그 법이 두 가지인데요, 주택법과 건축법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주택법과 건축법 따라서 주택을 짓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해야겠죠. 그 관리를 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주택이 구분되는데,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법이 필요 없어요. 소유자가 단독으로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에 대한 특별한 법이 없다. 이와 반대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한 동에서 또는 여러 동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다툼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관리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사항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택법에 따른 이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제1조 목적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라고 해놨어요. 주택법에서는 이 주택은 건설과 공급 측면에서 주택법에서 그 목적이 있다 이거죠. 자, 2조 정의 보겠습니다. 제1호에 주택이란 다음과 같이 정했네요.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일부,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이 아니고, 이 주택은 여기서 말하는 세대 구성원이죠. 세대란 거는 아래 나온 것처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세대란 무엇이다 라고 정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들.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가족이라고, 가족. 그래서 주택에는 가족 구성원,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죠. 그것도 잠깐 사는 게 아니고 장기간 살고 있고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뭐 업무 생활이 아니라 주거 생활, 그죠? 그럼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이 아닌 이런 주택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 콘도미니엄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주택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는데, 용도로 볼 때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못하죠. 그죠? 거기에 콘도에는 여러 사람이 계속 숙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우리가 현재 계속해서 장기간 살고 있는 그 주택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그 주택에는 무슨 주택과 단독주택과 무슨 주택? 공동주택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죠. 그러면 단독주택이 뭐고 공동주택이 뭔지 또 알아봐야겠네요. 먼저 단독주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2조 정의에 보면 단독주택이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그 종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거기에는 단독주택과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가 단독주택, 그 종류와 범위에 포함이 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단독주택이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좀 딱딱하죠?
우리 이거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단독주택의 의미를 한번 같이 한번 되새겨 보시죠. 자, 요렇게. 자, 시골에 가시면 이렇게 단독주택을 많이 봐요. 요게 이제, 네, 토지, 대지. 요게 총 대지가 있고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집이 이렇게 있죠? 집이 있고, 여기 요만큼 해갖고, 예. 창고가 이렇게 있겠고요. 그죠?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입구. 뭐, 도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있겠죠. 도로가 있고. 여기에는 누가 살아요? 예. 예, 갑이 살고, 또 배우자, 을이 살고, 또 자녀, 병이 삽니다. 병이. 이렇게 세 명이 거주를 한다고 볼게요. 거주를 한다. 그럼 이렇게만 있으면 굉장히 삭막하죠? 여기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앞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는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이제 잔디가 이렇게 멋지게 심어지면 좋겠죠? 그죠? 여기는 주차장, 주차면 있으면 차를 주차할 수 있고요. 그죠? 또 이쪽에는 아이가 좀 어리니까 놀이기구 간단하게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참 살기 좋죠? 그런데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예, 여기에는 어떤 설비가 빠졌다. 설비. 어떤 설비일까요? 자, 일단은 여기 살려면 뭔가 전기가 들어와야, 그죠? 뭘 해먹죠? 그러니까 전기 설비가 빠졌다. 전기 어디서 들어옵니까? 이렇게 전부산대에서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전기가 빠졌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빠졌을까요? 예, 난방 설비, 난방. 자, 시골이니까 이렇게 보일러가 또 이렇게 보일러. 자, 보일러. 가스나 뭐 기름 보일러가 있겠죠. 그 다음 뭐가 또 빠졌을까요? 네, 인터넷. 통신 설비. 인터넷이 이렇게 또 연결되겠죠, 인터넷이. 그래서 인터넷을 해야 돼, 인터넷. 또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수도. 당연히 물이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물이. 수도. 이런 설비들이 다 갖춰지면 이제는 어떻게 생활한다?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 집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방이 있겠고, 그 다음에 거실도 있겠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네, 부엌도 있겠고, 뭐 해 먹어야 되니까. 또 뭐가 있어요? 네, 화장실도 있겠고, 이제 욕실이죠, 욕실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안에 다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다 갖춰져 가지고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단독주택이다. 단독주택. 여기서 단독이라는 의미는 오직 단자에다가 홀로 독자, 오직 혼자 사용하는 주택이 이 단독주택이다. 자, 그럼 요거를 소유자로 보시면 갑소유죠. 그죠? 갑이 소유한단 말이에요.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 주택을 사용하다 보면 노후화 좀 낡게 되죠. 그죠? 낡게 되면 뭘 해줘야 돼요? 당연히 이거는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추가로 들어갑니까? 관리 비용이 들어가죠. 관리 비용. 그죠? 갑이 소유하고 노후화가 되니까 관리를 하고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갑이 이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단독주택이다 이거죠. 단독주택. 이 잔디도 지금 봄인데, 봄에 좀 이렇게 많이 자라나면 여기도 좀 깎아주고 해야겠죠. 나무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적용도 좀 해주고 이쁘게. 그래서 이 갑이 이 시골에 있는 이 집을 살면서 관리에 대한 비용도 좀 많이 든다. 한마디로 뭐가 좀 낮아요? 가성비가 좀 낮습니다. 이 갑이 집 관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면 잘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게으른 사람 같으면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좀 흉물스럽게 보이겠죠. 그죠? 어느 집들은 관리가 잘 돼가지고 아, 여기 살고 싶다, 요거 사고 싶다, 이런 집들이 있죠. 그거는 여기에 따른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돈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뭐 젊었을 때
자식 낳고 예를 들어 살았다 이거예요. 살았다. 그런데 이 자식 병이 이제 성장합니다. 성장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시골에 살 수 없죠. 어디로 가요? 예, 도시로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을 다 팔고 여기 있는 땅과 집을 다 팔고 도시로 이동해야겠죠. 도시로 이동하면 도시에는 땅값이 어때요?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는 땅값보다 건축비가 비싼데 도시는 반대로 땅값이 건축비보다 더 비싸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을 시골처럼 많이 이용할 수가 없게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땅을 좀 조금 이용하면서 비용, 주택 구입 비용을 좀 낮추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런 개념이 뭐다? 공동주택의 개념이다. 공동주택. 자,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다음에 또 공동주택의 개념을 한번 같이 말아보겠습니다. 자, 2조 제3호에 보면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주거생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 뭐다고요?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 앞에 있는 단독주택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세대가. 근데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공동 사용한 세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한다. 요거는 똑같은데 앞에 있는 이 파란색이 좀 다르죠? 파란색은 뭐라고요?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를 혼자 이용한다? 아니죠.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거죠. 각 세대가.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단독주택보다 이 공동주택이 뭐가 좀 유리하겠어요? 네, 가성비가 더 좋겠다 이거죠. 자, 그 공동주택은 아까 제가 이렇게 앞에서 단독주택을 그렸죠? 예, 요걸 그대로 가져와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단독주택이었죠? 여기에 옆으로 벌리지 말고 위로 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올라가면. 자,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올렸다고 칩시다.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건축비가 더 많이 들겠죠? 그죠? 건축비가 더 많이 드는데 땅은 요만큼만 차지하니까 땅값이 수도권은 좀 비싸죠? 땅값보다 건축비가 싸니까 당연히 위로 올리는 게 가성비가 좋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이 단독주택은 들어갔다가 생활하고 여러 가지 이용하고 나오고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하죠. 그런데 공동주택은 이렇게 건물만 쌓아놓으면 독립된 주거 생활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뭔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계단이 이렇게 있겠죠. 계단. 여기 복도가 이렇게 있겠고요. 복도. 이렇게. 복도가 있어요. 복도. 그래서 내가 내 집에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현관 들어가서 계단을 타고 아니면 복도를 타고 내 집에 가고 또 올라가서 또 내 집을 하고 올라가서 내 집을 가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동에 앞에 있는 단독주택과 똑같이 하나의 동인데 각각 어떻게 해요?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하게 되죠. 그죠? 함께 이용한 부분만 있다면 나 스스로, 나 혼자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 이거죠. 가능하다. 이것이 뭐라고요?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 단, 이렇게 내가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함께 이용한 부분, 이것을 우리가 공용 부분이라 그래요. 공용 부분. 또 이런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이렇게 독립된 주거 생활 할 수 있는 이 부분, 요거를 전유 부분이라 전유 부분.
나 혼자 쓸 수 있는 부분, 나 혼자 점유하고 나 혼자 쓸 수 있는 부분, 전유 부분. 아니다. 이거는 다 함께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부분, 공용 부분. 이 공용 부분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이런 목적이 달성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공용 부분은 뭐가 있다고요? 벽이나 건축물의 벽, 이런 벽, 또 복도, 또 계단, 그 밖에 설비, 여기에는 설비가 보이진 않지만 이 건물 아래 보시면 설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설비가 어떤 설비냐? 자, 전기 변전소가 따로 있을 거고요. 전기 설비. 그 다음에 소방, 불났을 때 하는 소방 설비가 별도로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인터넷도 이용해야 되잖아요. 네, 정보통신 설비가 또 어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도, 그 급수 설비, 수돗물이 들어와야죠. 급수 설비. 그 다음에 가스 설비, 또 난방 설비. 이런 설비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이 아래쪽 또는 위쪽 어디인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설비를 어떠한 세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설비는 다 같이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의 건축물에서 생활을 하지만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이래서 공동주택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살면은 가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좋아진다. 가성비가 높아진다. 앞에 있는 단독주택은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 그랬죠? 내가 관리해야 될 부분도 많고 관리비용도 많이 올라가요. 그죠? 시골에서 많이 살고 있지만 자, 도시로 올라오게 되면 땅값이 비싸서 옆으로 땅을 많이 못 사고 위로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구분해가지고 가성비를 높여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은 어떤 종류와 범위가 있을까? 이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규모를 따져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가장 큰 차이점. 그것은 여기 있는 공동주택은 이렇게 각각의 세대로 구분했죠? 각각의 세대. 구분 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5층 사는 분은 내가 여기서 A가 살다가 만약 이사 가고 싶으면 딴 데로 이사 가고 B가 다시 이사 와서 자기의 소유권, 요거를 구분 소유권이라고 해요.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계속 살 수가 있어요. 한 동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고 이렇게 잘라서 구분해서 내 소유권을 팔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구분 등기 가능하다. 그러면 단독주택은요? 반대겠죠? 이 전체 하나 가지고 다 팔아야 돼요. 잘라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분 등기가 가능하다? 구분 등기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소유권은 하나. 거기에 지분으로다가 공유할 수 있지만 소유권은 단 하나밖에는 없다. 이것이 둘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동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그 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